오케이,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자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아까 이게 계속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링, 자 크랭크 축, 네 여기 있죠.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했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스트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기 좋은데 만들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만드는 게 제일 간편하니까 손실 좀 입더라도 이렇게 만든다 하는 거고, 직선 운동을 할 때 여기 있는 중간에 연결해 주는 거를, 그러니까 피스톤은 뭐 하는 거? 직선 운동, 얘는 회전 운동 하는 거니까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를 그래서 컨택트에서 컨택팅 로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사행정 알아보겠다.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은 뭐 작동이라고도 표현하죠. 배기라고 하는데 이 폭발, 배기라고 할 때 우리가 열을 주는 곳은 여기잖아요. 폭발. 그러니까 실제로 폭발은 여기서 하는 거니까 열은 여기서 주는 거고 그 외에는 열을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시소에 이렇게 의자를 타고 있는데 뒤에 누가 밀어준단 말이에요. 밀어줄 때 이게 밀어주는 힘이 폭발이잖아요. 밀어줘야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줄 때 슝, 둘, 셋, 넷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밀어주고 왔다가 갔다가 오면 밀어주고 이거잖아요. 4번 중에 한 번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폭발이 간격이 넓죠. 사행정 자체가 넓다. 그러면은 이게 넓으니까 그만큼 이게 폭발을 하면 얘는 냉각, 열 이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간격이 넓으니까 조금 빨리 해도, 빨리 돌려도 얘가 열을 계속 주더라도 나머지 냉각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얘는 고속으로 써도 상관이 없죠. 고속이란 뜻이 뭐예요? 고속, 속도가 빠르다는 거잖아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거는 열을 자주 준다는 거잖아요. 자주 줘도 상관이 없는 게 왜? 그만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행정은 뭐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미는 거잖아요. 두 번에 한 번씩 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에 한 번씩 열을 주기 때문에 열 냉각이니까 얘는 자주 폭발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속으로 가는 거고. 이해했죠? 그래서 일단은 폭발 행정일 때 열을 주고 나머지는 냉각으로 간다. 여러 방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이 공기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미 흡입할 때부터 연료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화기라 하는 거고, 이 기화기에서 가솔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연료하고 지금 공기가 섞였을 때 이게 잘 섞여야 하지 않습니까? 잘 섞여야 이게 좋은 그 혼합 비율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잘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농도가 농후하냐, 농도가 희박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가솔린에서는 기화기에서 우리 표현할 때는 이 기화기가 농도가 희박해. 희박하다는 뜻은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연료가 공기 중에 별로 없다 이런 소리고, 희박하다. 그 다음에 농도가 짙다, 농도가 농후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후하다, 희박하다는 기준은 이 공기 속에 있는 뭐가? 가솔린, 연료의 양을 우리가 희박하다, 농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면 농후하다는 뜻은 그만큼 연료 안에 공기 중에 연료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희박하다 이렇게 하면은 연료가 없구나, 거의 공기밖에 없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가솔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빨리 달리려면은 그 엑셀을 밟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엑셀을 밟으면은 자동차가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밸브를 열어주는 거예요. 스로틀 밸브를 열어가지고 뭘 보내줘? 공기하고 연료를 많이 집어 넣어준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는 거는 RPM은 비슷한데 이 스로틀을 많이 여니까 거기에 있는 공기하고 혼합된 연료가 많이 들어가서, 여기 많은 양이 들어가서 그만큼 더 힘이 세지겠죠. 연료가 더 많아지니까 그럼 또 RPM도 빨라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된다. 그래서 기화기는 흡입할 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면 여기서 올라와서 이제 여기 전기 스파크가 쫙 힘을 주면 폭발을 하는 거죠. 여기서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이때 이제 점화가 되는 거고, 이때 이걸 이해해야 돼. 자, 이 가솔린 기관 1을 만든 사람이 오토란 사람이에요. 독일에 있는 오토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1862년에 오토 사이클을 만들었는데 이때 자 보세요.
가솔린 기관을 봐. 이거 디젤하고 이 가솔린 엔진 차이가 아까 이제 힘을 말씀드렸는데 이 탄소 있죠. 탄소의 분자량이 가솔린은 8개고요. 디젤은 13개랍니다. 그러면 탄소가 결국 타는 거잖아요. 탄소가 연료란 말이에요. 그럼 연료가 가솔린은 8개 있고 디젤은 13개 있단 말이에요. 같은 분자 하나당. 그러면 디젤이 훨씬 더 많죠. 가솔린은 적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가솔린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전기 스파크가 준 상태에서 폭발을 하는데 그 폭발을 하는 그 시기가 그 시간이 길겠어요? 짧겠어요? 길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탄소가 적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상여가? 당연히 짧겠죠. 디젤은 길고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길어요. 길다는 이 말은 얘가 피스톤이 움직이는 동안에 길다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소리죠. 시간이 필요해요. 디젤은. 가솔린은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스 타는 것처럼 순식간에 타는 거야. 왜? 탄소가 별로 없으니까. 힘도 약하니까요. 그래서 얘는 올라와가지고 압축한 다음에 전기 스파크를 주잖아요. 주자마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폭발?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려가기도 직전에 뭐 하는 거야? 폭발이 이미 끝난 거예요. 싹 이렇게. 그러면은 이미 올라온 상태, 압축된 상태에서 점화 플러그가 점화를 하면 폭발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 없어요. 짧아요. 그리고 순식간에 타버려. 그러니까 얘가 미처 내려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미 다 끝난 거야. 점화는. 아, 폭발은 다 끝난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폭발된 그 힘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가 투입돼가지고, 연료가 이제 압축이 돼가지고 폭발하는 이 시간이 짧아서 내려오기도 직전에 이미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적 연소라 그러는 거예요. 정적이라는 거는 이 최적이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적 연소를 하는 게 무슨 사이클? 오토 사이클. 오토는 여기 배운 것처럼 가솔린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가솔린 사이클에서는 정적을 한다는 거는 이해되시죠? 탄소량이 적고 분사 자체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순식간에 타니까 이 충분한 일정한 최적 안에서 이미 다 뭐가 끝나? 네, 폭발이 끝난 상태라는 말한 거예요. 반대로 디젤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탄소가 많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 탈 시간이. 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내려갈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 폭발이. 그러니까 최적은 좀 늘어납니다. 왜? 올라와서 압축을 한 다음에 연료를 줘가지고 폭발을 딱 하죠. 그 안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내려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려가면서도 계속 폭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똑같냐? 압력은 똑같죠. 폭발 빡 했을 때 500바야. 그럼 계속 이게 늘어나더라도 500바야 계속. 왜? 늘어나고 있는 동안에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고 있는 거거든. 폭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 늘어나 상관없는 거죠. 늘어나도 폭발되는 탄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디젤 사이클은 정압 사이클이 된 거예요. 정압.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야, 늘어나 괜찮아.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계속 나는 폭발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압 사이클이라는 거고 오토 사이클은 정적 사이클이라 부르는 거다. 외우지 마세요. 당연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상은 뭔가 지금 폭발해서 빵 해서 이 짧은 시간이 이미 끝난 거라고. 그리고 이제 다 된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힘으로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려가는 거를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압력이라고 불러요. 압력. 그러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면적분의 힘을 말하거든요. 단면적분의 힘. 그러면 이 단면적은 여기 있는 피스톤의 여기 단면적이겠죠, 이게? 그럼 이 단면적에 대비했을 때 밀어주는 힘을 우리는 압력이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연소실 자체는 뭐가 있어요? 단면적이 있고 여기서 빵 했을 때 밀어주는 그 순간 힘이 있죠. 그 힘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힘이라 쓰지 않고요. 압력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유효 압력이라고 쓰는데 평균이라는 말은 자 평균은 여러분이 이해할 때 평균은 A하고 B하고 C의 점수가 있으면 세 개를 합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는 게 평균 아닙니까? 이것처럼 평균의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처음에 있었던 요 힘, 그 다음에 이 힘이 점점 작아지겠죠. 당연히. 눌러주는 힘이 이게 가장 세겠죠. 이때 폭발 빵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압력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더하고 오호 더하고 다 더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나눠주는 거죠. 전체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 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압력을 쓰는데 그 중에도 어떤 걸 쓰냐면 평균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평균. 평균 유효 압력. 왜냐면 얘가 처음은 셌지만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힘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얘는 결국 우리가 최종 전달해야 할 회전력에서는 힘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가 눌러주는 압력이 어땠는데가 궁금하니까 평균 유효 압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폭발한 다음에 배기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밀어줘서 이제 배기가 나가게 되는 거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식으로 지금 배기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지금이 이게 지금 배기잖아요. 배기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배기 닫히고 흡입이 열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배기가 열렸다가 닫히는 중에 얘가 열리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이게 들어왔을 때 잘 나가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밸브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오버랩.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쪽만 문을 열면은 더울 때 한쪽 문 열면 공기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양쪽으로 열어주면 잘 들어오잖아요. 공기가. 그 말이에요. 얘가 나가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압력이 있어서 밀어주겠지만 얘가 들어오면 얘도 들어오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잘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기가 훨씬 잘 되니까 새로 들어오는 소기도 잘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기율 좋아지고 안에가 새로운 공기 들어오니까 냉각 작용할 것이고 더러운 거 없어주니까 소재 작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작용 때문에 밸브 오버랩을 두는데 오버랩을 하는 시점이 어디예요? 상사점이죠. 위잖아요. 그래서 시험 나오는 게 맨날 어디예요? 상사점에서. 이거 맨날 장난쳐. 상사점이에요. 그림 보셨죠? 상사점에서 뭐하고 뭐가 먼저야? 배기 열리고 그 다음 흡기예요. 맞죠? 순서. 만약에 흡기 다음에 배기라면 틀린 말 되겠죠. 배기가 열린 다음에 흡기가 열린 이 중간 이 상태를 밸브 오버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고. 자, 이제 이게 이제 밸브예요. 아까 말한 캠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이 이게 눌러주는 건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기 있는 캠의 이제 모양에 따라서 캠의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이 튀어나온 부분이 얘를 눌러주면은 밑에 있는 이 스프링이 이게 눌러준 거 아니겠습니까? 눌러주니까 열리는데 얘가 없어지면은 원래 스프링 장력이 올라가려 하니까 닫겠죠? 스프링이 닫고 캠이 열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뭐 얘가 열고 얘가 닫는다면 틀린 말 되겠죠? 너무 당연한 말. 그래서 캠이 돌아서 각 밸브들을 열어준다. 닫는 거는 저 스프링이 한다. 이걸 타이밍 벨트라 부르고 내구성이 약해서 체인을 많이 쓴다 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해하실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게 캠축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뭐 흡기축, 캠축, 배기 캠축. 근데 또 이걸 우리가 이제 DOHC라 부르는데 이렇게 하나씩 두는 것도 있어요. 싱글로 해서 SOHC라고 하는데 SOHC는 잘 쓰지 않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스로틀 밸브예요. 이 스로틀 밸브가 열리면은 이제 그 연료하고 공기가 혼합된 기화기가 양이 이걸로 조절을 하는 거죠. 이게 엑셀이죠. 들어오는 거고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흡기 다기관이라 불러요. 이제 각각 폭발하는 녀석들이 얘네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나오는 배기가스가 흡기라 했나요? 배기라 했나? 흡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배기 다기관. 얘네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 바깥으로 연돌로 보내주는 거라 모아지는 데를 우리가 매니폴드라고 불러요. 다기관이라 불러요. 그럼 여기가 이게 흡기 다기관이야. 여기는 이제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그다음 나가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배기 다기관, 흡기 다기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배기 다기관이겠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세 개씩 하나 모았고 이것도 세 개를 하나 모았어요. 모아서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모양이 V자잖아요. 그래서 V형 엔진이라고 부르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엔진룸이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V형으로 많이 만들죠. 물론 좋은 차들은 I형, 직렬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듯이 방금처럼 배우듯이 있지만 V형도 있다.
자, 이게 이제 가솔린 기관이고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선박에 쓰는 거는 가솔린은 쓰지 않겠죠? 왜? 가솔린 힘이 약하니까. 얘는 이만한 큰 선박을 밀려면 당연히 힘이 세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유를 쓰는 디젤 기관을 쓴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여기 있는 이 프로펠러가 이 물을 차잖아요. 물을 차면은 우리가 이 손이 땅 때리면 손도 아프잖아요. 나는 손을 쳤지만 얘도 날 친 거잖아요. 힘이 전달된 거잖아. 똑같이. 그걸 우리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프로펠러가 물을 밀지만 반대로 물이 프로펠러를 밀겠죠. 그래서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추력이. 그러니까 이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추진시키는 힘이 필요한 힘이 크기 때문에 디젤을 쓰는 거고, 우리가 이 선박에서 가솔린을 쓰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 뭐 발전기도 사실 디젤을 쓰니까. 예, 그래서 가솔린은 대부분 진짜 오토바이나 뭐 자동차 이런 데 쓰지, 그 이상급들은 우선 선박은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선박이 있으면 기관실은 요 뒷부분에 속한 거고, 여기는 이제 프로펠러에다가 축을 연결해서 하는 건데, 이건 이제 프로펠러 축이 2개 있는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대형 선박에는 이렇게 2개가 더 있어요. 여기에 바우 스러스트가 있고요. 이게 뒤에가 아까 있는 게 라다죠. 네, 타. 그럼 이게 오면 이게 이제 좌우로 움직이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가 이제 화물창이 있고, 화물창뿐만 아니라 기름 창고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기름을 엄청나게 많이 앞에 실어놨다가 내가 필요한 만큼 기관실로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엔진은 보통 저 뒤에 있고요. 그래서 엔진에 보면 이행정, 이건 디젤인데, 위에 보면 위에 쪽이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크랭크 축이 아래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밸브 축이에요. 밸브인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쭉 넘겨볼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박에 쓰는 이행정 디젤 사이클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한번 봐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피스톤이 있죠. 피스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속이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크로스 헤드가 있고, 자, 이게 크로스 헤드가 있고, 이게 커넥팅 로드가 있고, 크랭크 축이 있고, 얘가 피스톤 로드고, 얘가 피스톤이고, 얘가 배기 밸브고, 배기 밸브 통해서 얘가 나가는 거는 얘가 배기 다기관이고, 얘가 터보 차저고, 공기 집어넣어주는, 여기가 이제 속이 공이고, 이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행정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밸브가 이렇게 각각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행정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위에 밸브가 하나 있고, 이거는 배기는 여기 있고 속이공 여기다 구멍을 뚫어놔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속이 흡기를 하는 거죠. 흡기를 해요. 그럼 흡기를 해가지고 공기가 아래에서 피스톤이 이 지금 밑으로 이 속이공보다 밑에 있으면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고, 얘가 올라가면서 들어온 공기를 압축시키겠죠. 압축시켜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폭발을 땅 하면 이제 배기가 되는 건데, 이행정 사이클은요, 특징이 우리가 아까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 불렀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나눠지진 않고 무조건 그냥 올라가면 압축, 내려오면 팽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은 야, 이건 무조건 단열, 열의 이출입이 없다 생각하고 단열로 하자. 그래서 이행정은 그냥 압축과 팽창으로 2개를 이루어지는 사이클이에요. 압축과 팽창.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사행정하고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때 내려간다는 거는 당연히 이때 뭔가 폭발을 했다는 소리겠죠? 폭발을 빵 해서 내려가겠죠, 이렇게. 폭발. 그럼 아까 내려올 때에는 소기공 밑까지 내려오겠죠, 피스톤이. 여기 아래에서 뭐 하겠어요? 이제 흡입을 하겠죠. 그래서 흡입해서 올라갈 때 이때는 압축을 하겠죠, 올라가면서. 응?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때. 얘 배기겠네. 폭발을 하면서 동시에 이때 이제 배기벽이 열려서 배기가 식히는 상태에서 압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기 여기서 다시 자 폭발 배기 그럼 내려와서 흡입을 하겠죠. 석션해서 흡입 압축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정 사이클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그냥 이때 이 시점에서 이런 것도 일어난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그냥 압축과 팽창 이 두 가지의 행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 이행정 사이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봐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제가 봤다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당연히 heavy fuel oil로 쓴다. 그만큼 이제 더 높은 온도의 에너지를 쓰려고 한다 이런 말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에 부분 있죠. 위에가 배기 밸브 쪽이잖아요. 이쪽이 이제 배기 밸브 쪽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자세히 보면 여기 안쪽 여기 있죠. 요 라인. 이 라인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죠. 여기. 이게 이제 연료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연료. 그래서 아래에서 연료 펌프에서 연료를 공급하면 쭉 해서 이 밑으로 밸브가 가는 곳이랍니다. 이쪽이 밸브 라인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연료 라인이에요. 연료를 그래서 보통 이 두 군데에서 뿌려줘요. 두 군데. 아래에서 내려간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기름 얼마나 먹냐 이 말이고요. 버스가 450만 원 된다 이 말이고, 자, 이렇게 움직이죠. 위에를 이제 TDC 상사점, 이 피스톤이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 지점을 상사점, 탑 데드 센터라고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을 BDC라 하죠. 그 여기 보면 소기공 있잖아요. 소기공의 밑에 이렇게 피스톤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는 움직이지 않고요. 딱 고정된 상태에서 이 애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피스톤 로드만. 봐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셨어요? 여긴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크게 보면요. 여기가 아까 피스톤 로드였잖아요. 로드고 여기가 커넥팅 로드인데, 이게 지금 이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는 크로스 헤드라 그러는 거고,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스터빈 박스를 한단 말이에요. 이 스터빈 박스의 역할은 여기서 쓰고 있는 에로 있죠. 여기 에로를 우리가 실린더 에로라 부르는 거고, 여기는 일회성 윤활유예요. 왜냐면 여기 폭발이 일어나니까 같이 폭발과 타서 나가요 그냥. 근데 여기 아래에는 폭발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죠. 계속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재생해서 쓰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스템 에로라 불러요. 여기는 실린더 에로.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에로를 이 구분시켜주는 것이 스터빈 박스예요. 그러니까 스터빈 박스가 있어야 이 스터빈 박스 위에서는 실린더 오일이 움직이고, 여기서는 시스템 에로가 여기서는 계속 갖다 쓰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도 쓰다 보면 조금씩 자연 소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500리터나 뭐 이렇게 일기사님이 그 연료량 보고 뭐 충유를 하기도 하죠. 오래 쓰다 보면 이제 새로 아예 통째로 바꾼 신유도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실린더 에로는 여기를 공급할 때,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폭발을 여기서 하잖아요. 폭발을 빡 해가지고 하니까 이 안에 온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내려오면서 어쨌든 간에 에로가 탈 거 아니에요. 에로가 타면서 있으니까 그 찌꺼기가 나가기도 하지만 거기 있는 찌꺼기가 생긴다고? 그 찌꺼기는 당연히 이렇게 뭐 타고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쌓인다고요. 이런 이제 이 에로의 찌꺼기들이.
그걸 이제 란탄 스페이스라 해가지고 이 란탄 스페이스에 이제 여기 그 찌꺼기가 쌓이면 예, 우리 실기사하고 3기사, 2기사들이 들어가서 몸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치우죠.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일기사님이 그 작업장에다가 란탄 스페이스 소자 쓰면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죠. 밥도 잘 안 들어가고. 이거 상당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런 것들은 위에 있는 것들이 찌꺼기들이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계속 쓰는 거다. 계속 써놔. 시스템 돌아간다는 소리니까요. TDC, BDC 그 두 사이를 행정이라고 하고 이 길이를 행정. 자, 그 다음에 좀 볼만한 곳이 여기가 이제 배기 다기관들이 이제 폭발을 하면 이제 배기가스가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폭발을 딱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게 나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터보차저. 이 뒤편에 있는 터보차저. 다시 볼까요? 이제 이거는 여기 있는 이제 배기 다기관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럼 폭발된 배기가스가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로 와서 여기 있는 이제 터빈을 치거든요. 그럼 터빈을 치면 터빈이 이제 돌아가죠. 마치 물레방아가 물이 있으면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가스가 여기를 치면은 휠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휠의 회전력으로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석션하게끔 들어오는 곳이고 외부에 있는 석션된 이 공기가 네, 여기로 아래로 모이죠. 이렇게. 그러면 아래로 모이면 공기가 뜨거워지겠죠? 하면은 뜨거워지니까. 그럼 공기가 뜨거워지면 이거를 차갑게 해주는 에어쿨러가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자, 에어 참바, 에어 리시버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얘가 쿨러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공기가 터보차저로 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로 들어가서 모아져서 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필터가 저기 끼우고요. 그래서 필터의 오손이라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터보차저의 필터의 오손이라면 여기가 한 번씩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여기가 이제 에어쿨러라는 곳이고 보통 이제 시워터로 쿨링한다. 뭐 청수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저 소기공을 통해서 에어가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커넥팅 로드가 아래 있고 이게 크로스 헤드. 그러면 이제 뭐 크로스 헤드 가이드란 곳이 보면 있을 거예요. 이 가이드가 요 끝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요 끝에가 이렇게 달려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가이드 이렇게 가이드 얘가 딱 여기를 잡아주고 있는. 그래서 이 가이드에 따라서 이 크로스헤드 움직이니까 가이드가 부르는 곳이고. 그다음에 볼만한 게 위에를 이 피스톤 있잖아요. 이 피스톤을 보면 생긴 게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오목하게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야 얘가 올라오면서 공기가 흡입되잖아요. 공기가 흡입되고 올라올 때 오목하게 만들어야 얘네들이 공기가 좀 쌓이겠죠. 가운데로 쌓이면서 약간 와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와류를 일으키기 위해서 연소를 잘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를 오목하게 만들어요. 물론 볼록하게 만든 형태도 있어요. 근데 볼록보다는 오목이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오목한 를 쓰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어라 해가지고 보어. 보호라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 실린더에 있는 이 지름을 말하는 거를 우리가 보호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실린더 위에 그 오목한 모양, 피스톤 위의 모양을 오목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볼만한 게 여기 보면 이것도 좋아. 이게 어디냐면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참바예요. 다시. 이게 지금 크랭크 참바 옆에서 보는 건데 여기 어디 부인지 알겠죠? 이 중간 몸뚱아리잖아요. 이 몸뚱아리에 이 참바 이 뚜껑을 있어요. 도어가 있단 말이죠. 도어를 열면은 이게 보이죠? 여기 지금 이게 보이는데 이 뚜껑을 따고 딱 가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핀이 있죠. 핀. 이 핀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안에다가 끼워 놓은 다음에 고정을 시켜 놓는 게 핀인데 이런 핀들이 있어야 이 양쪽으로 이게 고정이 되어 있겠죠. 이거를 보통 이제 유압으로 잠그는데 이게 자기들마다의 압력 그 세팅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세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풀려버려.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 제조사에서 정한 이 세팅치 값대로만 고정을 시켜야 얘가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그만 엔진은 크랭크 핀 볼트 막 이렇게 크랭크 핀 볼트가 이쪽에다가 해놓은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그 반대편에를 보면 그 도어 이쪽이 아까 이쪽이었고 이쪽 반대편 보면은 이게 동그란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릴리프 밸브라 그러는데 릴리프 밸브를 두는 이유는 여기 내부에 보면은 그 안에가 결국은 이제 크랭크 참바 이 참바 속에 압력이 있잖아요. 그 압력이 어떨 때는 이제 블로바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블로바이라는 거는 피스톤 그러니까 이 연소실에 있는 가스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로 기미를 못 잡아주고 내려와 아래로. 그럼 아래 내려오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기름이 열을 먹잖아요. 그럼 기름이 또 유증기가 생기겠죠. 그럼 유증기가 생기면 어느 순간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발한단 말이에요. 빵. 그러면 안에가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 뭐라라고? 압력 높을 경우에 네가 밸브 열려서 내보내줘 이거예요. 이런 일은 거의 없긴 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릴리프 밸브를 달아서 릴리프 밸브라는 거는 안전이잖아요. 안도하다. 그래서 어느 내가 규정한 세팅값이 되면 열렸다가 다시 압력이 떨어지면 닫히게 되는 그런 밸브를 릴리프 밸브라고 합니다. 쭉 보고 그 다음에 자 위에 이제 배기밸브 보면은 자 이거 봐보세요. 이 배기 밸브가 있고요. 이렇게 배기 밸브가 있고 위에 보면 이 여기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밸브 시트라 불러요. 시트. 그러면 시트가 밸브 끝에 이 끝에 여기 달려 있잖아요. 맞닿아 있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기밀이 돼야 되겠죠. 얘가 밸브가 닫히면은 세면 돼요, 안 돼요? 안 새기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트는 결국은 얘하고 계속 맞닿아서 기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근데 얘는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같은 면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만 파이겠죠. 그럼 파이면 공간 생기니까 또 가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걸 달라두는 거예요. 이게 뭐한 역할일까? 저 위에다 스핀들 여기를 이제 스핀들이라 부르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런 거를 날개를 달아놔요. 영상에 나올 자 일단 이거 보여줄게. 이게 그 배기가스가 그러니까 열려가지고 올라가면 보세요. 배기가스가 타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해서 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서 얘를 칠 거 아닙니까? 압력이 있으니까 흐름이 있잖아요. 가스의 흐름이. 그러면 가스가 흐르면서 얘를 치지 않겠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이걸 다시 돌리겠죠. 이렇게. 얘가 밸브가 열리면은 가스가 나가면 배기 되면서 얘를 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돈다고 돌아서 이 밸브를 어떻게 해요? 이 시트하고 계속 골고루 맞닿게 하는 거죠. 탕 돌아서 탕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해하셨죠? 그래야 이 시트하고 이 밸브 끝에 있는 면적에서의 마모가 덜 일어나겠죠. 골고루 일어나겠죠. 그러려고 이렇게 만들어 둔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죠. 여기 이거 그래. 여기 보면은 이 피스톤 위쪽 끝에 가니까 이 뭐가 있어 이거 구멍 하나 있죠. 구멍 이거 이게 뭘까요?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두 짝에 있었던 연료 밸브잖아요. 연료 밸브에 있는 노즐이에요. 노즐. 노즐이 여기 끝에 위에 달려 있어요. 자, 여기 이 부분 달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피스톤이 꽤 올라오면 여기서 연료를 분사를 찍 하는 거죠. 그래서 분사 각도는 항상 이쪽 안쪽으로 해야 되죠. 안쪽으로. 그래서 예전에 제 동기 일기사가 한번 불이 나가지고 란탄에 불이 났다. 란탄에 불이 난 이유가 전임 일기사가 이걸 끼울 때 노즐의 각도를 이쪽 연소실에 있는 안쪽 방향으로 쏴야 되는데 이 반대로 꼽아놔가지고 실린더 벽면으로 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료가 어디 쏴죠? 연료가 이제 벽으로 싼 거죠. 벽으로 쏴가지고 타고 내려가서 이제 여기 있는 그 속이 있잖아요. 속이까지 타고 거기서 불 나온 거죠. 거기서. 그래서 한참 배 세우고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하나가 이런 사고를 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밸브를 끼울 때에도 노즐 끼울 때에도 방향을 맞춰서 끼워야 돼요. 여기 안쪽에 보는 게 네, 이게 이제 연료 밸브다 보시면 되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행정 디젤은 들어간다 라는 거고. 자, 우리 교재 한번 봐볼까요? 자, 교재. 자, 첫 페이지 보시면, 자, 3페이지 보시면 열기관의 정의예요. 열기관이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열 에너지로부터 동력을 얻는 기관의 총칭이다. 그러니까 열을 가지고 동력을 얻는다는 거죠. 열을 가지고. 그래서 아래줄 보시면 동작 유체는 기체, 액체 어느 상태로도 존재한다. 밑줄 그으시고, 연소가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동작 유체가 기체가 기본이지만 이 기체의 힘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게 연소가스인데 이 연소가스가 다시 뭘로 될 수도 있다? 액체로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있으면 열 주면 어떻게 돼요? 증발하니까 기체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증기라 부르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반대로 이 기체가 다시 열을 빼앗아. 그럼 뭐가 될까요? 다시 물이 되겠죠. 이거 있죠. 당연한 말이잖아요. 기체가 다시 액체를 주잖아요. 액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작 유체가 기체, 액체 어느 상태로도 존재한다는 뜻은 내가 힘을 들여서 이 연소가스를 만들었지만 이 연소가스에다 뭘 뺐으면, 열을 뺐으면 이 말이잖아. 그럼 열을 뺀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냉각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과냉각이라는 거겠죠. 그럼 연소가스가 과냉각이 되면 뭘로 될 수 있어요? 액체될 수 있구나 이 말 아닙니까? 액체될 수 있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면 액체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요? 우리가 피스톤하고 실린더가 있었을 때 요 사이에가 액체가 있으면 이 사이를 윤활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에로가 있는데 이 윤활유가 액체가 들어가면 완전 파괴하겠죠? 파괴하지 않겠습니까? 액체라는 녀석 들어가면 유막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액체가 그냥 액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연소가스 액체이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어때요? 이 연소가스 안에 있는 황이 있죠. 황하고 액체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역할이 뭘 역할을 하냐? 두 개가 만나가지고 부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소질 안에를 부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과냉각할 때, 냉각했을 때, 그러니까 온도가 어떨 때요? 당연히 떨어질 때니까 저온이겠죠. 그래서 저온일 때는 이 연소가스가 액체가 돼가지고 안에 있었던 황하고 만나가지고 부식을 일으킨다 해서 저온 부식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우리가 엔진을 돌릴 때는 저온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온 부식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 연소가스 온도를 높게 운영해야 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탠바이 걸려가지고 뭐 파나마 운하나 적 가고 있는데 RPM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놀릴 수는 없잖아요.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RPM이 낮으면 어쩔 수 없이 연소가스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온도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하고 여기 있는 에로 있죠. 에로를 엄청나게 많이 더 뿌려주는 거예요. 실린더 에로를. 그러면 이 에로가 어떤 현상이냐면 얘가 중성, 약알칼리성이거든요. 약알칼리.
그러면 약 알칼리성에 있는 에로가 여기 있는 연소가스에 있는 좋은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액체, 이 액체하고 만나도 에로가 그냥 카바 쳐져요. 부식이 아니라도록. 에로가 알칼리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성하고 만났을 때 중성화 시켜주기 때문에 최대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뿌려지는 에로는 윤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스톤에 올라가는 속도 있죠. 피스톤이 움직이는 속도. 그 속도에 따라서 이 양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윤활유의 양은 실린더 양은 속도에 비례한단 말이죠. 이 말 이해되시죠? 에로의 역할은 윤활인데 속도가 천천히 하면 당연히 좀만 풀어주는 거고 빠르면 그만큼 마찰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같은 시간보다. 뭐가 더 열이 많이 발생해? 당연히 빠를 때가 열이 많이 발생해. 그러니까 그 사이에다 윤활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하고 연관이 있는데 너무 속도가 낮을 때도 뭐가 된다? 윤활유의 양이 많이 풀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조속, 스탠바이 때에도 윤활유는 많아져요. 맞죠? 하지만 기본적인 스탠스는 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 유체는 기체, 액체 어느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연소가스로 움직이지만 온도가 떨어지면 액체가 되는 거고 이 액체는 뭐와 만나서? 황과 만나서 부식을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윤활유를 그때는 빵빵하게 해가지고 부식을 방지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말입니다. 자, 열을 가하거나 열을 빼앗음으로써 상태가 변한다. 이해했죠? 열을 빼앗는다는 말은 냉각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뜻이고요. 자, 넘어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자, 4페이지. 사이클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돌림을 사이클 주기라고 한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제 그림처럼 우리가 4사이클, 2사이클 하는 거는 아까 배웠듯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한 사이클로 보면은 4사이클이고 그냥 압축, 그 다음에 팽창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거를 2사이클이라 그런다. 자, 2번 4점. 피스톤이 실린더 내부를 왕복 운동할 때 그 끝의 위치를 4점이라 그러고 위에 그림 보시면 상사점과 하사점 두 개가 있고 그 사이를 행정이라 그런다. 길이라 그런다. 상사점과 하사점이고요. 3번 행정은 그 직선거리입니다. 그래서 4점의 밑줄, 4점 있죠. 2번 끝에 그 끝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4점은 거리가 아니고요. 위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행정은요. 거리의 개념이에요. 두 개가 달라요. 그럼 4점이 간격이 커질수록 당연히 행정은 길어지겠죠. RPM, 레볼루션 퍼 미닛 해가지고 1분간 회전하는 수예요. 그러면 포사이클은 한 사이클에 두 바퀴 돌죠. 근데 한 사이클에는 포사이클은 사행정은 4번이니까 당연히 바퀴가 두 바퀴 돌아서 한 사이클 이루고 얘는 한 번 도니까 얘는 360도에 한 사이클 도는 거고 얘는 720도에 한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RPM이라고 할 때 이 RPM은 그냥 여기 돌아가는 이 한 바퀴 수를 말해요. 이렇게 이거를 한 바퀴 돌았을 때 1RPM, 2RPM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자, 밑에 기억, 압축 부피. 피스톤이 상사점에 있을 때 피스톤의 상부의 부피이며 간극연적 연소실 부피라고도 부른다. 행정 부피, 피스톤이 행정 운동을 하며 움직인 부피, 배기량이라고 한다. 실린더 부피는 전체 부피라 그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피스톤이 위에 있었을 때 이 행정이 차지하고 있는 이 용적이 당연히 행정 최적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연소실이 있는 곳을 우리가 연소실 최적, 연소실 부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해서 실린더 최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실린더 최적은 가장 크잖아요. 실린더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요. 그러면 전체 이 실린더, 이 최적 중에서 연소실은 여 부분만 돼 있는 거죠. 여 부분만.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다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쪼개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 용적을 이 위에 있는 연소실로 쪼개가지고 나오는 개수가 6개면 이거를 우리는 압축비가 6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압축비가 6이다. 그 아래에 있는 압축비는 이 비율하고 이 비율 차이인데 이걸 좀 더 제가 여러분 이해하실 때 압축비라는 거는 이 최적분의 최적이라는 이 말이 이 와닿는 것보다 뭐가 더 와닿냐면 그럼 압축비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이 부분이 작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이 등신이라 했잖아요. 등신. 이 머리를 보고 우리는 8등신이냐 9등신이냐 할 때 전체 키를 뭘로 나눠줘요? 머리로 이렇게 쪼개주면은 우리가 8개 나오면 8등신, 9등신 하고 등신이 클수록 야 멋있다, 비율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5등신이야 이렇게 하면은 네. 그래서 저는 몇 등신일까요? 한 6개 나올까? 네. 하여튼 이 비율이 클수록 좋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최적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실 때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화살 있잖아, 화살. 이 화살을 쏠 때 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할 때 하고 팍 놓으면 그 화살이 모이는 그 힘 때문에 팍 나가죠. 놓으면 그럼 내가 땡기는 힘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세게 나가죠. 빵 나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끌수록 장력이 세지잖아요. 끌수록 그게 압축비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작다는 소리는 피스톤이 어떻게 한 거야? 끝까지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마치 화살을 당기는 것처럼. 당겨서 빵 놓는다는 거는 피스톤이 올라가서 여기서 빵 터뜨리는 거죠. 힘이 얼마나 셀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엔진은 작아도 이게 세면 팡 쏘면 그 힘이 세기 때문에 이걸로 그 힘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비가 높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뭐하다, 피스톤이 끝까지 압축을 해가지고 그 위에서 끝까지 올라가서 때린다. 그러면 화살을 완전히 당기는 것처럼 그런 힘을 작용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좋은 엔진이라는 거는 이 힘이 세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엔진을 크게 가지고 나오는 힘도 있지만 그냥 엔진이 작더라도 이 압축비를 크게 하면은 당기 힘이 세니까 이걸 밀어주는 힘이 세겠죠. 피스톤을 눌러주는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럼 압축비가 당연히 셀수록 효율은 좋은 거죠. 압축비가 낮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활은 커, 엄청 커. 근데 힙동 하면은 띵 나가잖아요. 그 똑같은 거지. 피스톤이 올라오다가 말아. 여기서 폭발을 빡 하면은 띵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냥 끝까지 올라가서 압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온, 고열에, 고압에 이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분산하니까. 그래서 압축비가 엔진으로서는 압축비가 높은 게 당연히 좋은 것이다. 효율이 좋은 것이다. 힘이 좋은 것이다. 당기는 힘이 세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힘을 내는 거니까 큰 토크를 내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가솔린은 목조 자체가 높은 힘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가솔린이 원하는 거는 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자체 약한 애기 때문에 큰 토크를 요구하는 엔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토크 자체가. 그러니까 큰 압축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가솔린이 버거워하죠. 이 원래 세팅된 압력보다 훨씬 더 센 압력으로 가해버리면 얘가 조기 점화할 수 있어요. 먼저 점화해버린다고. 너무 이게 올라오면서 그냥 자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올라와서 누가? 스파크가 쭉 해줘. 그때 터뜨려야 되는데 올라오다가 압축비가 세니까 스스로 빵 터져버리는 거죠. 올라오다 터져버려. 올라오다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걸 우리가 노킹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솔린 노킹. 그러니까 가솔린 노킹이라는 이유는 과한 거죠. 약한 아이란 말이에요. 가솔린은.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터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런 열이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압축비가 높게 하는 거는 디젤 엔진에서. 가솔린은 적당히. 그래서 보통 가솔린 엔진이 한 8에서 10 정도의 압축비를 가지고 있고 디젤 같은 경우에는 한 18에서 24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대 생각해 보시면 20. 보통 자동차의 디젤 엔진이 한 20까지 나오거든요. 네, 엄청 좋아요. 그냥 거의 끝까지 올라갔다 보면 되죠. 그 작은 힘으로 전체를 돌린다는 의미지. 그래서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 이상 올라가면 가솔린은 좋지 않다. 노킹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압축비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높은 게 좋다. 자, 압축비 피스톤이 하사점에 있을 때 전체 실린더 부피를 쉬었다 하겠습니다.